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제 오전까지 잘 가던 코인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 장세에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난 패닉을 유발할 정도의 장세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해요.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몇 가지 트리거가 되는 이슈가 있어서 사실 조정 장세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걸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진짜 크나큰 3,000달러 비트코인 기준에서 3,000달러의 폭락이 있으면서 엄청난 2만 달러 아래로 엄청나게 하락할 거라고는 일단은 생각을 안 합니다. 진짜 총망받는 어떤 그 차티스를 있잖아요. 저 유명세가 있는 그런 분들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21,900달러에서 다시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세계 상당히 많아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비트코인 가격이 22,4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다. 그래서 이거보단 사실 더 하락을 했었어요. 예,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건 롱 포지션으로 다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사실 하나의 이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데 레저 나노 S 이걸 구입하셨던 분들의 이메일 주소라든가 연락처 그런 것들이 해킹됐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도 레저 나노를 쓰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레저사에서 보내는 이메일과 진짜 오피셜한 이메일과 해킹 이메일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자기 개인정보를 쓰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 이메일 확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그 비범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가지고 항상 어디다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저 나노에 관해서 100%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레저 나노를 사용해서 100%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대형 거래소 위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도 그렇고 특히나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자 같은 거 이상한 문자 같은 거 아니면 하다못해 애플사에서 날라오는 해킹 이메일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런 걸 다 구분하는 편이라서 어쨌건 그런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주소 여러 가지 것들 개인 신상 명세에 관해서 해킹됐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그런 이메일 같은 걸 절대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인 건 사실 달러죠. 달러. 달러 인덱스가 어저께 급작스럽게 90.06인가? 90.6까지 아마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오늘 새벽 정도 보니까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 정도였구나. 제가 오전에만 이제 방송을 체크해서 올리니까. 근데 오후부터 어저께 달러 인덱스가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나머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좀 조정 장세가 깊었었는데 지금 다시 와전돼가지고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까지는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달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단기적인 어떤 그 조정을 위한 그냥 명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우신 재무장관 지금 현재 이제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정 부양책에 관해서 합의안에 관해서 바이든 행정부하고 결국 결론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결국에는 양적 완화 달러가 시중에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달러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신중하게 이번 주 내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2.3 빌리언만큼 비트코인 옵션이 이게 만기가 도래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그러니까 25일 날이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 방향성이 그렇다고 100% 상승한다, 100% 하향한다 라기 보기보다는 이게 아마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에서 10만 개 정도거든요. 이게 계약된 게 옵션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이죠. 이분이 이제 그 CNBC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영국에서
뭐 발단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변종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증시로 그 파장이 이제 여파가 됐죠. 예. 그게 이제 확산되는데 재무장관이 이제 직접적으로 TV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900빌리언만큼 시중에 돈을 풀 거다. 일단은 근데 그게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돈을 풀기 시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돈을 되게 많이 풀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진짜 양적 완화의 극치를 보여줄 만한 그런 분이에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넷 옐런 이분은 예전서부터 사실은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일 때부터 사실은 적극적인 양적 완화의 지지론자였죠. 벤 버냉키부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는 아마 더 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재무장관의 키를 이분이 이제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건 달러 인덱스가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전체적인 뭐 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긴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급락을 했어요. 근데 뭐 밑꼬리가 길게 말리면서 이게 4시간 본 기준이거든요. 차트적으로 사실 뭐 그렇게 뭐 패닉장을 유도한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비슷한 차트를 그려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22,0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횡을 그리면서 W자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그재그 패턴으로 어차피 그래서 여기 이 기점을 이 향후 며칠을 그래서 오늘서부터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현금화하실 분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이 생긴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또다시 이제 추매의 관점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나쁘지 않게 지금 뭐 21,900달러부터 매집하신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시고 역사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죠 사실은 얼마 상승세 뭐 하락세 이게 어느 정도 있었냐 2010년부터 2010년에 플러스 3%, 11년에 20%, 12년에 0%, 13년에 플러스 11%, 그래서 2014년에 플러스 1%, 2015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016년에 플러스 12%, 2017년에는 마이너스 15%였어요. 이때가 되게 많이 떨어졌네요. 2018년에는 플러스 2%, 2019년에는 플러스 1%, 2020년에는 마이너스 4%.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플러스 3%였다.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그랬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라이트코인 차트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차트를 되게 잘 보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저께 비트코인을 21,900달러에 다시 롱 포지션에 잡으셨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94달러 정도부터 매수를 하실 거라고 이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 말고도 이제 돈 알트라는 분도 라이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자 벤자민 플런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당장 급등해서 뭐 쏠 거다라고 이제 파동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또 다시 한번 이번 조정이 마치면 곧바로 24,000달러대를 뚫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진 몰라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단타 기준으로 해서 스윙의 매매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 사람은 자꾸 되게 긍정적인 얘기만 할까라고 이제 보시겠지만 저는 그냥 2016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그냥 뭐 희망회로 적극적인 뭐 희망회로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30% 가까이 패닉이 나오지 않는 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이트코인이거든요. 근데 그 돈 알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역헤든 숄더 패턴으로 본인은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장세를 보고 있다. 앞으로 라이트코인이 이제 크게 치솟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요 근래는 이더리움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을 또 마찬가지로 매집할 구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말이 아니더라도 내년을 보면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크립토 퀀트, 객관적인 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의견 피력을 많이 하죠. 자,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뭐 급락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2017년과 지금 현재 틀린 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넷플로 그러니까 거래소에 묶여 있는 거래소에서 뭐 있는 어떤 그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예전에는 이제 되게 많이 물동량이 거래소에서 거래소 위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이제 지금 빠져 있다.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90일 동안 이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 근래에는 상승하기 전에는 아마 비트코인 유입이 되게 단기적으로 되게 코인베이스나 되게 많이 됐었고 평균적으로 걸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크립토 콘트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 시그널이나 횡보 장세가 있겠지만 또다시 이제 26,000, 3만 달 치다르는 그런 긍정적인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달러가 뭐 일시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금은을 지속적으로 사 모았던 이유 그리고 가상자산을 투자했던 이유가 달러는 궁극적으로 이 장기 트렌드에서 결국엔 하락 트렌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나 아니면 올해 연말서부터 다음 주부터가 뭐 달러를 많이 풀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문우신 장관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각자 개인의 판단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양적 완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져가지고 안 좋게 이제 통화 시장이 흘러갈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제한적인 어떤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2,400만 개의 어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중에 풀리는 게 채굴량이 2,400만 개잖아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뭐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뭐 어떻게 보면 달러, 원화, 뭐 위에나 엔화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전 판단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뭐 흔들림이 뭐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2023년이나 궁극적으로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달러는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의 판단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판단한 거를 그대로 그냥 좀 굵직한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뭐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뭐 원화로 여기서 빠져나가서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상자산에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에서 항상 이제 지진에 대원에서도 이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진도 6.3짜리 아오모리현에서 어저께 지진이 있었다. 저는 이게 항상 이제 번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하나의 다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피지에서도 진도 5.7짜리 그리고 하와이에서 화산이 다시 분화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어쨌건 향후 짧게는 5년, 길게 보면 10년 내에 내가 살고 있는 집안이 지진대에 있다면 저는 거기서는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불안감을 조성하냐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사를 간다면 저도 한반도 내에서 지진대가 없는데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대로 이사를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건 아마 이런 생각은 다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브렉시트와 크리스마스 주간에 지금 보면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줄지어서 막 이런 얘기들이 있고 막 가지가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시장에 뭐 금융시장의 여파를 되게 많이 미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단기적으로 이게 시장에 패닉을 줄 수는 있지만 조정의 명분이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어차피 돈은 풀린다는 거죠. 예. 유럽 중앙 ECB에서도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풀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미국에서도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융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물 경제가 꺼지는데 과연 세수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디뿐이겠냐는 거죠. 예. 결국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나는 현금화에서 탈출해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상자산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가상자산 결제가 진행되지 않지만 궁극에는 네이버페이도 그렇고 애플페이도 그렇고 다 가상자산하고 관련돼가지고 삼성페이도 그렇고 결제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페이먼트 관련해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가상자산을 가격을 올려놓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격이 올라간 가상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쿠팡에서 결제를 하고 G마켓에서 결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양적 완화가 도모돼서 저는 진행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제3의 양적 완화는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일어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스테이블 코인 뭐 USDT나 USDC가 유동성 공급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희망회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계속 제 채널을 보시고 가상자산 시장에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0%에 가까운 어떤 그 금리, 양적 완화 그 시스템, 현재 통화 시스템은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봐야 10년 안짝에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화에서 이 시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시점쯤 되면 아마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흔들리는 장세, 여기서 패닉하시기보다는 좀 진중하게 엉덩이를 좀 바싹 앉아가지고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오늘 새벽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동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발뒤꿈치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동생인데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에 관한 어떤 그 플랫폼에 관해서 디지털 자산에 관한 거는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좀 구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의견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계속 막 립을 하는 의견이 덤태기 씌우려고 한다는 의도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집할 구간이라고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냥 분할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매집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 백신이 나온다. 백신이 100% 솔루션을 할 수 없다. 팬데믹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자, 팬데믹이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풀어낼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행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 분명히 제가 이거는 번외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근데 투표 집계사가 누군지 아세요? 투표의 집계사가 누구냐면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인 분, 그분이 주인인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인터넷 회사가 투표 집계사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이든 행정부에 관해서 이게 뭐 투표가 조작됐다,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개 중에는 몇몇 분 계시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칼자루를 진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뒤집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칼자루를 누가 졌냐? 과연 이 연방준비은행의 배우가 누구냐? 누가 누구를 밀어주고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뭐를 구현하냐. 그게 사실 키포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감성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의 흐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행정부가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글렌 허친슨이란 분. 이분을 주목해서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저한테 댓글을 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제가 다음에는 좀 구체적인 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건 칼자루를 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상자산이 어떤 거냐 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그럼 과연 뭘까 다 이게 정답이 나와 있는 거죠. 되게 힘들어요. 지금 장세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줬다 뺏었다 하니까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까? 근데 중요한 건 저점은 올라가 있어요. 지난주보다 사실은 저점은 올라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포기를 하고 그냥 이 시장 떠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자영업을 하면 내가 대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2016년부터 그냥 사회생활을 접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리 재고 저리 아무리 재봐도 답이 없어. 노답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가상자산에 그때서부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신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가상자산 시장이 여기 어떤 사람이 지금 낭떠러져 있는 사람한테 구세주격이 됐잖아요.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해외에서도 이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지만 저는 그래서 어쨌건 뭐 미국에 살든 호주에 살든 프랑스에 살든 뭐 싱가포르에 살든 어디 살든 저는 다 그 어떤 그 생활이 다 비등비등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뭐 인도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삶이 사람 사는 게 저는 다 비등비등하게 저는 다 느껴졌어요. 근데 가장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거는 한국이 그냥 되게 살기 편했다. 그 여러 면에서. 사실 그거는 뭐 직접 체험을 하셔야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프랑스라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영국이란 나라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되게 많이 틀려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잠깐 말이 이제 삼천포로 잠깐 빠졌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일을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시원에 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시원이라는 데가 진짜 잠만 잘 수 있는 데잖아요. 근데 제가 고시원에 일적인 관계로 20일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성격이 되게 무딘 편이라 아무리 비싼 집에 살건 아무리 뭐 고시원에 뭐 얼마가 있건 저한테는 뭐 비등비등하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어쨌건 근데 고시원에 살 때랑 살 때 이제 뭐 그리고 해외에 살 때 뭐 라면을 되게 많이 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쨌건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겪어보면서 마지막에 와서 이제 지금 되게 느끼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기회는 온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기회가 왔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는 사실 지금 이미 베팅한 사람들은 여기 점프해서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착지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뭐 수익이 안 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점프를 해서 베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높은 자리까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지금 뭐 흔들리는 장세에서 패닉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론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대중을 조질 때는 항상 숫자로 조져요.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숫자와 악재 뉴스로
대중을 조져요. 그래 놓고 가격을 올리죠. 예.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장난치는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건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크리스마스네요. 제가 지난 몇 년서부터 회색빛 크리스마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항상 그러더라고요. 눈이 와도 크리스마스 같지 않고 캐롤을 들어도 크리스마스 같지 않고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